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능률 기임 영어 4과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일단 먼저 문법 강의를 먼저 볼 겁니다. 자, 빨간 펜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같이 문법에서 중요한 내용과 이 문법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슨 4과의 제목은 The Power of Ideas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power는 보통 힘, 물리적인 힘보다는 권력이나 이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나타내기 때문에 신념의 힘 혹은 아이디어가 우리가 생각이죠. 그러니까 생각이나 신념의 힘인데 네, 요런 제목으로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바로 넘어가셔서 쭉 뒤로 가셔서 우리 문법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속 핵심 문법 첫 번째, 목적어 두 개를 갖는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두 개가 있다고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동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자, 근데 이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는요, 이 행동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동사를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만들다라는 동사 하나만을 가지고 문장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만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문장이 다 완성이 안 됐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왜 안 됐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만든다라고 하는 친구는요, 항상 무엇을 필요를 해요. 그러니까 만든다 하면은 무엇을 만드는데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든다라고 하는 행동은 반드시 무엇을 만드는지를 우리가 여기다 써주게 되죠. 근데 영어는 여러분들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영어는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의 행동을 하는 주인공은 여기다 써주지만 그 외에 나머지 정보들은 우리가 뒤에다가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동사를 기준으로 문장이 앞과 뒤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 동사가 어떤 행동이냐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의 개수나 종류에 따라서 동사를 다섯 가지의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문법에서 형식이라고 배우는데요. 자, 우리가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 그냥 혼자서 주어 혼자서 땡 치고 끝나는 행동, 즉 여기 뒤에 이제 동사가 어떠한 정보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 동사가 일어난 배경, 부사 정도만 붙여주면 되는 친구들을 우리가 일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일형식 동사.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우리 sleep 같이 나는 잔다, 끝이죠. 그죠? 나는 잔다라고 하면 끝나겠죠. 아니면 우리가 run, move, go 와 같은 이런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들,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주인공이 혼자 하고 땡이죠. 뭐 무엇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죠. 이게 우리가 뭐 하는 동사들? 혼자 하는 동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형식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면요, 이형식이라고 하는 친구는 주어가 어떤 상태이거나 이름이다라고 주어를 소개해주는 동사들이에요. 상태나 주어의 상태를 소개하는 동사들이어서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대표적인 동사가 바로 비동사입니다. be라는 친구인데요. 이 be라는 친구를 생각해보면 I 다음에 우리가 am이라고 하는 비동사를 붙여주면 이 am은 지금부터 이 I가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I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I am은 혼자 쓸 수 없죠. I am 다음에 뭔가 붙여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I am 뭐 happy, I am 뭐 Billy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어주거나 I am in the classroom 이라고 장소나, 그죠? The book is about a boy. 그 책은 한 소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치사 덩어리를 붙여줘야 되죠. 그 다음에 또 become이라는 친구도 있죠. become은 be에서 이제 이동의 느낌을 나타낸 거죠. become 뭐 어떤 상태가 되다, 그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감각 동사들이 있습니다. 감각 동사는 뭐냐면 주어가 look 하면은 원래 예를 들어서 she is happy라 그러면 그녀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she looks happy라 그러면 그녀는 행복한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우리가 비동사의 느낌인 상태를 설명하는 말에다가 시각적인 정보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말하는 내가 주인공인 그녀가 그런 상태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look이나 hear이나 미안합니다. look이나 sound나 아니면 feel 아니면 뭐 taste 이런 뭐 smell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더 나올 때면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look과 같은 이런 동사들을 이야기하고, 이 친구들이 필요한 요소가 바로 뒤에 보어라는 친구입니다. 이 보어는 우리가 이 동사 뒤에 이 비동사나 become이나 look 뒤에, 그러니까 주어의 상태가 이렇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면 도대체 그 이렇게라는 상태가 뭔데? 라고 하는 그 상태를 설명해주는 친구들 우리가 보어라고 해요. 보충 설명하는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과 반드시 같이 써야 돼서 비동사를 혼자 쓸 수 없고 become을 혼자 쓸 수 없고 look은 혼자 쓸 수 없다는 거죠.
얘가 어떻게든 무슨 형태로든 나오면 반드시 이 뒤에 보어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친구들이 들어가는데, 이 동사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형용사만 가능한 친구도 있고, 명사만 가능한 명사랑 형용사가 다 가능한 친구도 있고, 명사 형용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다 가능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2형식 동사입니다. 소개를 한다는 거죠. 자, 3형식 같은 경우는요, 3형식 동사는 뭐냐면 이제 비로소 주인공이 혼자 하는 행동이나 소개를 하는 행동이 아니라 어떤 대상과 상호작용을 해요. 상호작용을 하는 동사들이라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어서 meet 만난다, need 필요하다, like 좋아하다, 아니면은 뭐 eat 먹는다, 그죠? 아니면 cook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만난다, 필요하다, 좋아한다, 먹는다, 요리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뭘 요리하고 뭘 먹고 뭘 좋아하고 뭘 필요로 하고 뭘 만나는지, 즉 저 행동들을 주어가 있을 때 저 행동들을 당하는 대상이 필요해요. 그 당하는 대상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가 하나가 필요한 친구들이고, 자, 이 친구는 이 목적어 자리에는 여러분들은 언제나 명사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름만 넣어죠. 그죠? 대명사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I meet happy라고 하면은 나는 행복한을 만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happy가 강아지 이름이라서 I meet happy라고 하면 나는 happy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만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사만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4형식 동사는 뭐냐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는 동사인데요, 이 4형식 동사는요 주다라고 하는 느낌의 동사들이에요. 왜 주다라는 느낌의 동사들을 이렇게 서로 모아놨을까요? 왜냐하면 주다라고 하는 친구는 이 주다라는 행동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두 개가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 받는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전해주는지, 무엇을 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다라고 쓰는 give나 보내주다, send, 가르쳐주다, teach, 뭐 아니면 만들어주다, 심지어 make도, 우리가 make는 무엇을 만들다라고 하면은 그냥 3형식인데요, make를 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또 4형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고, 이런 친구들은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목적어 1, 목적어 2.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울 친구가 바로 이 4형식입니다. 마지막 5형식은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어떤 대상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를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c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표적이고, keep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make도 이렇게, make도 여기서 또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call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만약에 call 뒤에다가 어떤 한 대상을 붙여주면 그 대상에게 전화를 하다 혹은 그 대상을 부르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씁니다. I called Billy. 나는 빌리를 불렀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우리가 call이라고 하는 친구 뒤에 빌리라고 하는 대상이 필요하고, 그래서 누구를 부른지가 필요하죠. 이럴 때는 우리가 이 call이 3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call 이렇게 쓴다고 해보면 어떨까요? I call my sister princess.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부른다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는데 내 여동생을 부른다라고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 부른다라고 하는 게 진짜로 일리 와봐 라고 부르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의 호칭을 이렇게 불러준다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때요? 이게 나의 여동생을 공주님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주님이란 단어가 누구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My sister라고 하는 자기 앞에 있는 대상의 상태를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르는 대상이니까,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이 뒤에 있는 단어는 목적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적어, 이게 이 call이라고 하는 친구를 my sister를 부르는데, 이 my sister라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한다라고 해서 얘를 목적보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보충하는 어떤 설명을,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어라고 했죠. 그죠? 보어. 그래서 목적 보어가 되고, 이 목적 보어 자리에는 이 형식에 나와 있는 이 보어처럼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프린세스처럼 형용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들어가고, 뭐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5형식이 우리가 가장 최종적으로 배우는 형식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그대로 지켜주시면서 동사 뒤에 이 순서를 그대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무엇으로 부른다,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것들이 바로 이 5형식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것들은 이것 중에 바로 무엇이다? 바로 사형식 동사. 이거를 배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목적어를 두 개를 갖는다. 즉 대상이 이 동사와 연결되어 있는 대상이 두 개가 두 명이 되어야 합니다. 혹은 두 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this story teaches. 자, 이 이야기는 가르쳐준다 라고 하고서 us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가르친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뒤에 하나가 분명히 더 나올 거예요. 이렇게 an important lesson,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us라고 하는 대상이 언제나 늘 어떤 대상이다? 누구에게 라는 받는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누구에게 친구를 목적어 중에서도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 간접 목적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왜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라고 해요? 자, 가르친다라고 하는 행위는요, 지식을 전달한다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은 us라는 지식이 아니라 important lesson이라고 하는, 그죠? 이게 바로 내가 진짜로 가르치는 건데,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걸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 teach가 누구에게 전달하느냐라는 또 다른 간접적인 목적어가 바로 이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순서이다 라는 겁니다. 순서이다. 네. 그래서 이 순서를 지켜주는 거예요. 뭐 동사 뒤에서 반드시 처음에 받는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을이라는 진짜로 우리 받는 물건이나 대상을 이렇게 써준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어떤 문장이든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요동사로 쓰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다동사라고 쓰는 친구들이 뭐가 있냐? 바로 tell이 있습니다. 우리가 tell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말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말해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ell은 언제나 늘 단순히 수다 떨거나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전할 때만 쓰는 말하다입니다. 그래서 말해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tell은. 자, 그 다음에 give는 give가 주다죠. 그 다음 teach는 원래 가르치다이지만, 그러니까 I teach English라고 하면 나는 영어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어를 가르치겠죠.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I teach them English라고 하면 그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르쳐 준다겠죠. send 보내주다, 그죠? 그 다음에 make, 아까 make 만들어주다 했죠. 그죠? 이거밖에 없을까요? 자, 여기에 더 더하여서 우리가 buy라고 하는 친구도 우리가 무엇을 사다 해서 사주다라고 하는 친구로 우리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sk는요, 누구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다, 주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무언가 물어보다라는 뜻으로 또 쓸 수 있고요. 뭐 되게 다양한 게 있어요. lend 빌려주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show 보여주다, 뭐 이런 친구들이 다 주다가 붙을 수 있는 친구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사형식 문장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한다고 했죠. 네 번째 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자리에, 즉 누구에게 자리에는 주로 사람이 쓰이겠죠. 왜냐면 보통 이제 받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자리는 사물이 쓰인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지만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물건에게 사람을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뭐 영화 속이나 이런 데서는요, 그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가 정치사와 함께 쓰일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 문장이요, 이 스토리가 teaches us an important lesson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동사들은요, 사실 누구에게를 제외하면 만들어 주다가 아니라 만들다, 보내주다가 아니라 보내다, teach가 가르쳐 주다가 아니라 가르치다, give는 그냥 주다, 그죠? 그 다음 tell은 말하다 라고 이렇게 가끔 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누구에게라고 하는 친구를 굳이 붙여주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순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자, teach라고 하는 친구를 그대로 써주시되 뒤에 우리가 만약에 unimportant lesson 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중요한 교훈 하나를 가르친다, 그죠? 가르쳐준다 라고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us를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순서 규칙에 의해서, 순서 규칙이 제일 강하거든요. 자, 지금 명사가 두 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동사 뒤에, 이 teach 뒤에 명사가 두 개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앞에 있는 게 누구에게가 돼버려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게 무엇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게 된다면 중요한 규칙에게 우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야야, 얘는 두 번째 목적어가 아니야, 얘는 우리가 받는 사람이야 라고 T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전치사를 넣어줍니다. 전치사. 그럼 전치사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전치사를 넣어주면 얘가 덩어리가 us라고 하는 명사와 전치사가 합쳐지면서 이게 부사 덩어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목적어가 아니죠. 그럼 이 teach 뒤에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변해요? 누구에게가 아니라 이게 무엇을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영어의 순서 규칙의 가장 놀라운 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 안에 있는 구성 요소의 성질을 조금만 바꿔주면 맞춰주면 이런 식으로 무엇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teach is an important lesson이 우리가 중요한 레슨을 가르쳐 준다 이고요. 이 us를 누구에게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정보를 전달받는 목적지니까 to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to us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요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누구에게 무엇을이라고 하는 두 개의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사형식이고요. 사형식 문장이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가르쳐 준다 중요한 레슨을 밖에 없어요. 명사가 지금 뒤에. 그죠? us는 to라는 전치사랑 같이 합쳐져 가지고 부사 덩어리가 돼 버렸어요. 이 하나 부사예요. 그러니까 부사는 우리가 문장의 형식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친구거든요. 그냥 추가 떨거지 정보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목적어가 하나밖에 안 나온 몇 형식? 3형식 문장이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이 동사들이 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그 행동을 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 여기에서 우리가 전치사 to만 항상 쓰나요?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데, 전치사 to와 전치사 for과 전치사 of라고 하는 친구 세 개 중에 하나를 쓰게 되는데요. 자, 이걸 구분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형식 문장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얘와 똑같은 의미로 쓰는 것, 스로 알맞은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르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이게 to를 쓰느냐, for를 쓰느냐, of를 쓰느냐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to를 쓰는 동사입니다. to를 쓰는 동사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동사들인데요. 자, 그리고 for를 쓰는 동사들은 이런 동사들이고, of를 쓰는 동사는 이거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일단 of는 누가 쓰는지 알겠죠? ask죠. 그러니까 ask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ask는 보통 누구에게 무엇을이라고 할 때 이 무엇을 자리에 question 두 가지밖에 없어요. question이랑 favor라고 하는 호의, 도움이라고 하는 요런 단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물어봤다 나에게 질문을, 누구에게 질문을 물어봤다 이렇게 되거나, 그녀는 부탁했다 나에게 호의를, 그러니까 만약에 favor가 들어가면 이걸 호의를 부탁하다 호의를 도움을 부탁하다, 도움을 구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도움을 이제 부탁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She asked 한 다음에 자, 누구에게가 아니라 무엇을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가 of라는 전치사를 이렇게 가지고 of me 이런 식으로 써주게 돼요. 신기하죠, 그죠? 요것만 이래요. 그 다음에 for를 쓰는 동사들 make, buy, cook, get. 자, 이 친구들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친구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주다 동사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자, 잘 보세요. 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I gave him a picture. I bought him a picture. 자, 두 가지 문장은 둘 다 우리가 형식은 같은, 나는 주었다 그에게 그림을 이렇게 되었죠. 나는 사주었다 그에게 그림을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되게 비슷한 의미 같지만 내가 그에게 그림을 주기 위해서 주어인 나는 그림을 이미 가지고 있죠. 이게 이런 정보가 있죠. 나는 그림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단순히 전달하는 거예요. 단순히 가지고 있는 그림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는 봐보세요. 나는 그에게 그림을 사주었다. 내가 그림이 있었나요? 아니죠. 나의 힘, 나의 시간, 노력, 힘, 돈 이런 것들을 들여서 내가 없는 물건을 구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행동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달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행동만 일어난다면, 여기에서는 없는 물건을 일단 먼저 뭐 하는 게 일어나요? 구하는 게 먼저 일어나고 그걸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행동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를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 I gave a picture 인데, 이 picture는 우리가 이 그림은 단순히 어떤 그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림이기 때문에 전달만 하면 되니까 목적지만 설정을 해주면 돼요. to him, 그죠? 그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그림을 샀어요.
자, 샀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이 나오면 전달한다는 느낌보다 구하는 느낌, 시간과 돈과 힘과 노력을 들여서 구하는 이 느낌이 먼저 들게 되죠. 그러면 이 행동을요, to를 써주면요, 나는 단순히 그림을 산 건데 그를 향해서 샀다, 이런 느낌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누구를 위해서, 내가 시간과 노력과 힘과 돈을 들여서 없는 물건을 구한다는 행위를 누구를 위해서 했는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for hi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단순히 전달하는 느낌의 주다 동사들은 to를 쓰고, 단순 전달, 그죠? 그리고 없는 물건을 구하거나 만들거나 아니면 요리하거나 해서 먼저 만들어서, 없는 물건을 만들어서 주는 건 널 위해 열심히 노력한 거니까 for를 써주고,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되게 쉽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make 만들어주다, buy 사주다, cook 요리해주다, get 얻어다 주다, 구해다 주다. 여러분 다 어때요? 이 get은 여러분들 누구에게 무엇을 구해다 주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get 뒤에 물건이 나오면 그 물건을 얻다 이고, get 뒤에 상태가 나오면 그 상태가 되다란 뜻인데, 이 get 뒤에 누구가 나오고 물건이 나오면 누구에게 물건을 구해다 주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구해다 주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can I get you some water? 이렇게 얘기해주면 get you some water라고 하는 건 내가 물이 없거든? 근데 가서 내가 물을 구해서, 즉 떠다 줄까?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예요. 자, make도 마찬가지죠. 없으니까 만들어야 되고, 먼저 buy도 없으니까 샀을 거고, cook도 없으니까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냈죠. 요리해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은 다 널 위해 노력했어, 그죠? 널 위해 노력했어 라고 하는 느낌의 이런 for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cooked 뒤에 us가 나왔고 lunch가 나오면 순서대로 누구에게 무엇을이지만, dad는 cooked 했어요. 이렇게 하면 요리해 주다가 아니라 요리했다, 런치를. 근데 for us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요리를 했다. 그럼 우리에게 요리를 해준 거겠죠. 결국 똑같은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은 어때요? tell 말해주다. 자, 말해준다라고 하는 건 어떤 정보를 내가 알고 있을 때만 말해주는 거죠. 내가 정보를 모르는데 어떻게 말해줘요, 그죠? give는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전해주는 거고, send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메일을 보낸다는 거는 이제 내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그냥 단순히 전달만 한다는 느낌이고, lend 빌려주다. 여러분들의 물건이 아닌데 남의 물건을 갖다가 빌려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거는 우리 나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bring은 가져다 주다인데요. 이 가져다 주다는 get이랑 다른 게 뭐냐면, bring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누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I will bring you an umbrella tomorrow 이렇게 얘기하면, 너 bring you an umbrella, 너에게 우산을 가져다 줄게 라고 하는 건 우리 집에 있는 내 우산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I will get you an umbrella 라고 하면 너에게 우산을, 내가 없거든, 내가 어찌 뭐 편의점 가서 사든지 해서 구해다 줄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teach는 가르쳐 주답니다. 선생님,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노력이 드는 거 아닌가요? 가르친다는 행동 자체는 노력이 들 수 있죠. 근데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가르치는 주인공의 주어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주예요.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만약에 영어 지식이 없는데 영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잠깐만, 내가 배워서 알려줄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teach가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show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I will give, 나는 줄 것이다. 누구에게? 너에게 this book, 이 책을. 자,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나는 줄 것이다. 누구에게? 이 책에게 아니에요. 이 책을. 왜냐면 여기 to라고 해서 부사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목적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을 누구에게? 너에게. 여기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을 그냥 전달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목적지 받아라, 너, 이렇게 돼가지고 to만 쓰는 거죠. 그리고 ask는 뭘 쓴다? of를 쓴다.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요 지문에서 요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사형식 동사, 수여 동사는 주다 동사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주다 동사 뒤에 순서를 조심해라. 그래서 반드시 누구에게와 무엇을의 순서로 명사 두 개가 나열이 돼야 된다. 명사.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의 순서를 헷갈려 버려서 여기다 물건을 넣고 여기다 사람을 넣으면 물건에게 사람을이 됩니다. 선생님, 그렇게 안 되게 할 수는 없나요? 안 돼요. 영어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순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가 너무 무서운 규칙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순서만 맞추면 누구나 잘할 수 있고 이 순서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서 규칙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 영어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기억해주는 친구들이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자, 주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심할 게 뭡니까? 이 4형식 문형을 3형식으로 변환하게. 즉 원래 있던 목적어 두 개 중에 하나에 전치사를 붙여서, 그러니까 받는 사람 누구에게를 전치사를 붙여서 뒤로 빼버리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I gave him my power. 그죠? I gave my power. 이렇게 써주는 거죠. I gave my power. 그러면 이건 단순 전달이니까 to him 이라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4형식 문형을 3형식으로 변화하는 이런 것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동사의 특성에 따른 전치사 사용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전치사 for, 가장 많이 쓰는 to, 그 다음 for, of, 이 셋 중에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그죠? 이거를 우리가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잡다한 것들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뭐 3인칭 단수나 시제 규칙 이런 것들은 언제나 늘 영어에서 지켜야 하는 특별한 규칙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논외로 하고 이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내용은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른 학교에서 자세하게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쁘게 여기다 필기를 해보시고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책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to 부정사입니다. 자,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자, to 부정사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을 텐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to 부정사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예를 들어 나는 원한다 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 문장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원한다 라고 하는 건요 라는 동사죠. 그럼 우리가 잘 보시면 원하는 대상인 원하는 주인공인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한다라고 하는 행동의 끝에는 돈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죠. 그죠? 이렇게 썼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돈, 뭐 아니면은 뭐 자동차, 아니면은 뭐 장난감, 뭐 선물,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지만 이라고 하는 이런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돈을 원할 수도 있지만 나의 친구와 함께 노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행동을 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영어에서 우리가 노는 것이라고 하면요, pla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play는 우리가 행동이기 때문에 want라는 동사 뒤에다가 동사를 또 붙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행동하는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다가 뭘 붙인 거냐면 to라고 하는 친구를 붙여줍니다. 이 to는 우리가 전치사인데요. 이 전치사가 자, 이 to라고 하는 친구로 잠깐 빠져볼게요. 잠깐 여기 옆에다가 잠깐 얘기를 하면, 자, 이 to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 뒤에 목적지가 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to라는 전치사는 언제나 늘 목적지 명사가 붙으면요, 이 명사 쪽으로 그 명사를 향하여 목적지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go to school 하면 나는 가는데 to school, 학교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죠. 거기로 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학교에, 학교로, 학교를 향해 라고 하는 다양한 뜻으로 이렇게 목적지의 느낌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 to라고 하는 친구 뒤에다가 이 명사, 목적지 이름이 아니라 행동, 동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뭔가 미래에 이루고 싶은 목적 같은 느낌의 이런 동사가 아닌 덩어리 표현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됐어요. 이 to에다 동사를 붙이니까 명사로 쓸 수 있고, 형용사 덩어리로 쓸 수 있고, 부사 덩어리로 쓸 수 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사로 하면 이 동사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뭐뭐 하는 것,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뭐 하는 것, 그리고 형용사로 하면 뭐뭐 할,
이러한 행동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고, 부사는 뭐뭐 하기 위해, 보통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틀렸다, 이게 아니다라고 한 뜻이 아니고요. 아닐 부에다가 발을정이 아니라 정할 정자예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쓰임을 가지고 있다. 동사에다 to를 붙였더니 정해지지 않은 쓰임을 가지고 있다. 명사가 될 수 있고 형용사가 될 수 있고 부사가 될 수 있다. 단 어떤 느낌이냐, 이 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뭔가 미래적 느낌의 그런 어떤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된다. 왜냐하면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래에 뭐뭐 하는 것, 아니면은 형용사로 쓰면은 물건은 물건인데 예쁜 물건, 뭐 비싼 물건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할 물건, 예를 들어 던질 물건, 팔 물건, 친구에게 줄 물건,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행동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to가 가지고 있는 목적지의 느낌을 동사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의 역할은 우리가 보통 동사를 꾸며주죠. 그럼 우리가 동사에 붙어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들이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뛴다라고 하면은, 뛴다라면 천천히 뛴다, 빨리 뛴다, 예쁘게 뛴다, 아름답게 뛴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사에 붙여줄 수 있어요. 또 교실 안에서 뛴다, 이것도 교실 안에서라고 하는 게 하나의 부사 덩어리죠. 뛴다라고 하는 거에 설명을 해주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 살을 빼기 위해 뛴다, 건강해지기 위해 뛴다, 이렇게 어떤 목적, 행동의 목적을 두고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투부정사를 부사 자리에 놔주면 이게 우리가 부사로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어떤 행동의 목적을 나타낸 느낌의 부사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이 to라고 하는 친구가 명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지금 시간에 뭘로 배우는 거냐면 명사로 쓰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라고 하는 건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원한다고 하는 건 지금 나라는 그 시점에 가지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무언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원하는 시점보다 미래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있으면 지금 돈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물론 뭐 더 원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더 원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부족하니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대상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쓸 때 우리 동사에다 to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면 어떤 행동을 지금 못하지만,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명사로 한번 써볼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to play 한 다음에 이 플레이 뒤에다가 또 이 플레이를 설명해주는 친구들을 더 넣을 수 있어요. 나의 친구와 함께 with my friend,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덩어리, 지금 여기서부터 선생님 여기 빨간색 네모친 데부터 여기까지가 to play with my friend라고 하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덩어리가 하나의 명사가 된 거예요. 몇 개의 명사요? 한 개의 명사요. 그래서 얘가 마치 money라는 명사처럼 똑같이 want 뒤에 그냥 뻥 들어가서 I want to play with my friend, 나는 원한다, 돈을, 아니요, 내 친구와 함께 노는 것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라고 하는 친구는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다양한 명사,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세 가지로 쓸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바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문장에서의 자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별표를 3개를 치셔야 되는데, 얘가 문장에서 어떤 자리에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볼까요? 자, 제가 투부정사 덩어리를 하나 던져드릴게요. to 뭐 할까요? 자, 우리가 to make bread라고 하는 친구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to make bread는 얘는 빵을 만드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빵을 만들도 되고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도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문장을 잘 보세요. 이라고 하는 문장이 하나 있고, 라고 하는 친구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I bought some flour.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 한번 좀 더 끌어볼까요? 자, 잘 보시면 자, 이 각 문장의 동사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 make up and to가 있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is가 동사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there is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boat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중심으로 잘 보시면 이 is 앞에 자리는 주어 자리죠. 근데 주어 자리에 얘가 to make bread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to make bread가 빵을 만드는 것이라는 명사로 해석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석되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있다, 약간의 밀가루가. 근데 잘 보시면 to make bread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이 to make bread 뒤에 with가 있고 with 뒤가 비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밀가루는 밀가루인데 가지고 빵을 만들 밀가루란 뜻이에요. 밀가루는 밀가루인데 목적이 뭐다?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이라는 이 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밀가루다라고 하는, 이렇게 밀가루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빵을 만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to make bread. 자, 이건 잘 보세요. boat 앞에 I라는 주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 주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게 쉼표도 있고 여기가 부사 자리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내가 빵을 샀어요. 근데 왜 샀죠? 빵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각각 얘가 지금 명사로 쓰인 거고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우리가 주어 자리도 아니고 아무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우리 flower라고 하는 플라워를 꾸미는 명사가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형용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도 심지어 이 투부정사 형용사는 얘가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한 덩어리 형용사 안에 단어가 2개 이상 들어있을 때는 꾸미는 대상이 뒤에서 꾸미거든요. 그 말은 얘가 형용사이기 위해서는 앞에 뭔가 꾸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꾸밀 대상이 없죠. 이건 누가 봐도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부사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걸로 밀어봤을 때 똑같이 보이는 to make bread, 물론 여기 살짝 다르지만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투부정사 형용사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거의 똑같아 보이는 이 세 개가 문장의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얘가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 있다. 이게 투부정사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위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 투부정사라고 하는 친구, 자, 이게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명사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 자리에 들어가야 되냐면 문장에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장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동사 앞에서 우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사를 뭐뭐를 우리 동사 뒤에인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동사 같은 어떤 그 주어를 설명해주는 단어에서 그 설명해주는 단어를 우리가 보어라고 하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친구들을 딱 보고 뭐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I want, 나는 원한다. 그럼 원한다라고 하는 친구는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이 필요하죠. 그 무엇을 자리에 지금 to drink compote every day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매일 콤포트를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딱 위치가 want 뒤에 to drink가 나왔죠. 그럼 얘가 지금 명사인 거예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주어 역할을 할 때는 당연히 주어 자리에 있죠. 근데 이 주어가 결국 우리가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이 주어가 결국 행동이기 때문에 이 행동은 셀 수가 없어요. 봐봐요. To watch too much TV. 자, TV를 너무 많이 보는 것. 이걸 한 개, 두 개 셀 수 있나요? 행동이라는 건 이미 애초부터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슨 취급한다? 상생수 3인칭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동사를 3인칭 단수에 맞춰서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어 역할을 할 때는요, 보통 주어에 뭐가 오냐면 뭐 그녀의 직업은, 그녀의 꿈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어가 나올 수 있는 is 뒤에 어떤 이렇게 나오려면 주어가 뭐 꿈, 뭐 직업, 아니면 취미,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꿈은 이다. 그러면 여기 뒤에 뭐인지를 설명해줘야죠. 꿈이 뭐인지를 설명하는 단어가 나왔죠. 여기를 우리가 보어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어 자리에는 원래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녀의 꿈이니까 그녀의 꿈이 뭐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To become an English teacher. 그러면 여기서부터 become은 우리가 뒤에 또 무엇이 되는 것이 무엇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영어 교사가 되는 것, 그죠? 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어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목적어라고 하는 건 보통 동사 뒤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근데 잘 보시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행동을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방금 여러분들이 배우신 투부정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동사 뒤에다가 ing를 붙여주는 겁니다. ing이라는 소리를. 자, 그럼 얘네 둘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냐? 사실 거의 똑같은 의미를 가질 때가 많은데 엄밀히 따지면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해둔 이유가 이건데, 자, to라고 하는 친구는 선생님 목적지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목적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를 가고 있죠? 그죠? 학교를 가고 있으면 여러분 학교에 지금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학교에 없겠죠? 그죠? 그럼 학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간다라고 하는 행동보다는 미래에 도착할 곳이 되겠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언제나 어떤 느낌이냐면 미래적 느낌이 있어요. 미래적 느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보다 나중에 일어날 일이란 뜻이에요. 그게 항상 뭐 지금을 기준으로 미래가 아니라 과거여도,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I wanted to eat food. 나는 원했다, 음식을 먹기를. 자, 그럼 잡으세요. 내가 원했다라고 하는 행동 자체는 과거지만 음식을 먹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건 그 원했다라고 하는 그 과거 상황에 그 당시에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나중에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미래적 느낌이라는 거. 항상 미래가 아니라 이 동사를 중심으로 언제나 나중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명사지만 미래적 느낌이고, VING는 여러분들이 현재 진행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얘는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진행적이고 현재 혹은 과거적 느낌이에요. 이 진행이라고 하는 건 지금 눈앞에 지금 당장 있어야겠죠. 그래서 현재나 과거적 느낌이 나게 됩니다. 똑같은 명사를 만들어도.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 두 친구가 얘네 둘이요, 주어랑 보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요 의미가 똑같아요. 근데 어느 자리에서 얘네가 달라지느냐, 목적어 자리에서 쓸 때 의미가 다릅니다. 자,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투부정사를 목적어 로 받는 대표적인 동사, 그러니까 동명사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걸 우리가 동명사라고 합니다. 동사에 ing을 붙여서 명사를 만들면 동명사라는데, 자, 동명사를 우리가 목적어로 못 받는 친구가 누가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방금 여러분들이 보는 want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want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뒤에다가 붙여주는 어떤 대상이든 간에 이 대상은 언제나 늘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지금 없어서 미래에 얻기를 바라는 대상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투부정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이 친구를 한번 보세요. finish. 자, finish라고 하는 친구는요, 어떤 행동하는 것을 끝내다라고 할 때요, 여러분들이 봐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야 끝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하고 있는 행동을 끝내야죠. 시작하지도 않는 행동을 어떻게 끝내요? 그죠? 그래서 이 finish 뒤에는 언제나 늘 투부정사가 아니라 VING가 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끝낸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진행적인 느낌, 그러니까 요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진행적이고 현재적인 느낌이 나는 finish 뒤에다가 ing를 붙여, 즉 동명사를 붙여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want 뒤에다가는 ing를 쓰면 좀 느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고요, finish 뒤에는 투부정사를 아예 붙이지 않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일을, 그죠? 나중에 할 걸 지금 끝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요. 자, 그 동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여러분. 자, want랑 hope랑 wish는 셋 다 바라다라는 뜻입니다. 원하다, 희망하다, 바라다. 결국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나중에 뭐 하기를 바란다. 자, promise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한다.
그죠? 약속한다는 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expect도 마찬가지예요. expect 우리가 기대하다라는 뜻이죠. 기대하다라고 하는 건요, 지금 뭐뭐 하고 있기를 기대한다가 아니라 나중에 뭐뭐 하기를 기대한다, 예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뒤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설명해야 되니까. 자, 결정하다, 계획하다, 동의하다, 필요로 하다, 전부 다 이 필요로 하다도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필요로 한다. 결국 얘도 want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ecide나 결정하다, 계획하다도요, 계획하고 결정한 일은 그 당장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나중에 할 일, 지금 하고 있진 않지만 나중에 하기로 한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투부정사가 오고 동명사가 오면 좀 뜻이 이상해진다는 겁니다. agree도 마찬가지입니다. agree도 우리가 동의하다라는 뜻인데 나중에 이렇게 하기로 동의해요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agree는 항상 투부정사를 같이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도 뭐 다양한 뜻들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고요. 자, 반대로 투부정사는 못 쓰지만 동명사를 쓰는 친구들을 보면,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finish 있죠. 이 finish라고 하는 거 끝내다죠. 자, stop도 끝내다입니다. 결국 멈추다죠. 멈추다하고 give up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give up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이 give up이 그만두다, 포기하다라는 뜻인데 포기를 하려면 여러분들 하고 있어야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은 거는 포기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망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해야 할 일로부터 도망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give up은 내가 뭔가 해봤을 때 할 수 있는 게 포기예요. 그래서 포기는 생각보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은 단어예요. 하고 있는 걸 그만둬야겠죠. 그 다음에 practice라고 하는 거 연습하다인데요. 연습도 하고 있어야겠죠, 그죠? 지금 내가 뭔가를 해보고 있으니까 그걸 연습하는 거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뭐 드럼 치는 법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연습할 수 있나요? 그죠? 그 다음에 keep이라고 하는 친구도 이게 지금 계속하다는 뜻인데, keep은 하고 있던 행동을 계속해야 되니까 현재적 진행 느낌의 VING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mind는 뭐냐면 꺼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mind가 마음이란 뜻이죠. 그래서 마음에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avoid도 피하다는 뜻인데 얘네 둘이 되게 비슷한 뜻이에요. 왜 비슷한 뜻이냐면 이 mind랑 avoid는 옛날에 그 행동을 내가 해봤는데 그 행동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 그래서 난 그거 정말 싫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해본 일이 아니라 이미 해본 일, 과거적 느낌의 VING가 오는 거예요. 피하다, 꺼리다. 그 다음에 enjoy는 우리가 즐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njoy는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enjoy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저는 뭐뭐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enjoy가. 우리가 나는 서핑하는 걸 즐겨 이렇게도 쓰지만 서핑하는 걸 즐긴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겠죠. 그죠? 한번 해봤겠죠. 그러니까 경험이 있겠죠. 그러니까 enjoy 뒤에 우리가 현재적 과거적 느낌의 VING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을 외우셔도 좋지만 이 단어들의 느낌과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딱 봤을 때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둘 중에 뭐가 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투부정사, 동명사를 둘 다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이 5개가 나오는데요. like, love, hate, start, begin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요, 좋아하다, 사랑한다, 싫어한다, 시작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신기하게 그냥 너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어다 보니까 그냥 어떤 걸 넣어도 똑같은 의미로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그냥 뭐뭐 하는 것이라고 똑같은 의미로 넣어서 의미도 똑같이 쓴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시면 이 뒤에는 투부정사, 동명사를 모두 받을 수는 있지만 목적어로 뒤에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받을 수 있지만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는 친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우리가 나중에 또 나올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만 더 추가해 둘까요? 여기에 continue라는 단어를 추가해 주세요. 이 continue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계속하다인데 하고 있던 걸 계속해도 되고 뭔가 잠깐 멈췄던 걸 다시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느낌도 되기 때문에 얘도 투부정사 ing가 둘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거의 의미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혼용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투부정사 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we want, 우리는 원한다. 이번 주 일요일에 농구를 하고 싶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기를 원한다를 우리가 좀 부드럽게 해석하면은 하고 싶다거든요. 그러면 뭐뭐 하기를 이니까 play basketball this Sunday라고 하는 play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가 쭈르륵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가 to를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to go to bed late. 자, 늦게 자러 간다 해서 to가 붙었으니까 가는 것, 이게 주어 자리겠죠. 지금 그죠? Not a good habit. 좋은 습관이 아니다 하니까, 자, 얘는 뭐냐면요, 얘가 지금 3인칭 단수라는 거예요. 행동이기 때문에 주어가.
그래서 is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are이 아니라. His goal, 그의 목표는 요리사가 된다라고 하는 동사가 그냥 나와버렸죠. 지금 동사가 두 개니까 너무 싫죠. 그래서 그의 목표는 뭐이다. 근데 뭐이다? 되는 것이다 해서 여기다 to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얘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가 투부정사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면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하러 오시면 더 자세히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잘 들어보셨나요? 자, do you want to find out new things? 너는 뭐하니? 원하니?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니라고 물어볼 때 to find가 나왔죠? 그러면 find는 우리가 무엇을까지를 같이 먹어줘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find out은 우리가 무엇을 찾아내다라서 무엇을 찾아내다가 무엇을이 필요하죠. 그래서 new things라고 하는 지금까지 같이 묶어서 우리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너는 원하니 찾아내기를 무엇을 새로운 것들을 그죠? 발견하기를 원하니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동사들의 특성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우리가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목적어로 받을 수 있으며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 즉 동명사라고 하는 거는 동사에다가 VING를 붙여준 친구예요. VING를 붙여준 친구고 이 VING를 우리가 세 가지의 형태로 쓸 수 있는데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형태로 똑같이 쓰죠. 마치 투부정사랑 똑같죠. 근데 우리가 이 VING를 명사로 쓸 때 우리 이걸 동명사라고 부르고요. 보통 이런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투부정사의 명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아까 제가 강의 시간에 앞에 강의에 조금 살짝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면 우리가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진행의 느낌이 나는 그런 형용사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dancing man 하면은 어떤 남자예요? 뭐 멋진 남자, 키가 큰 남자, 뭐 잘생긴 남자가 아니라 춤을 추고 있는 남자라고 하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데고요. 이 부사는 우리가 뭐 하면서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나중에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문법으로 배우고요. 이 형용사를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사로 만들어낸 어떤 다른 그거라고 언어다. 다른 재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명사인데 이 동명사가 투부정사랑 다르게 얘네는 항상 현재적인 느낌 혹은 과거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동사의 행동의 특징에 따라서 달리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시작한다, 좋아한다, 시작한다와 그 다음 싫어한다 여기다 하나 더 붙여볼까요? continue 계속하다 라고 하는 이 뜻들은요 엄밀히 자세히 따져보면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의미의 차이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정은 투부정사 앞에 not을 붙인다. 왜요? 이 투부정사가 뭐예요? 이게 명사잖아요. 그죠? 그럼 명사를 부정할 때 not a student 이런 식으로 붙이듯이 그냥 앞에다가 이렇게 not을 붙여주면 돼요. I decided not to go hiking. 나는 결정했다. go hiking 하는 것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 그쵸? go hiking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이 not을 동사를 부정해버리면 안 돼요? 그럼 I didn't decide to go hiking. 자, 그럼 didn't decide라고 하면 안 가기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결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결정을 못 했다는 거예요. 하이킹 가는 거를. 그죠?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느낌이 나는데 여긴 어때요? 일단 결정은 내렸죠. 근데 하냐 안 하냐를 결정 안 해서 안 한다를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두 개가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맞춰 쓰시면 돼요. 결정은 내렸는데 어떤 행동을 안 하기로 결정했으면 not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I promised 나는 약속했어요. not to play games. 그죠? 게임을 안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I didn't promise to play games. 자, 만약에 여기다 not 이라고 붙여주면 어떨까요? 저는 게임을 안 한다고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약속 안 했어요. 게임 안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때요? not이 어디 들어가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not에 not을 붙이니까 또 느낌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을 어디다 할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법 강의를 끝내봤고요.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화문과 본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